삼성전자가 바로 조금 전에 대한민국 기업 역사의 모든 기록을 새로 쓰는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렇죠. 오늘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기록적인 이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슈퍼사이클을 만드는 새로운 공식은 또 뭔지,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두 가지 신호와 앞으로의 잠재적 리스크 네 가지,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우리 경제 전체에 던지는 의미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숫자들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규모부터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죠. 발표된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2천억 원. 와, 이 숫자는 뭐랄까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희가 확 와닿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5년 한 해 통틀어 벌어들인 돈이 43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단 3개월 만에 작년 1년치 이익을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1년 장사를 한 분기 만에 다 해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익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반도체죠. 전체 이익의 85% 이상이 바로 이 DS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반도체 사업에서 다 나온 거예요. 반도체 사업부의 이익은요, 크게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터지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D램 가격인데 평균 판매가가 무려 90% 가까이 폭등했고요. 둘째는 낸드 플래시, 이것도 40%나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업계 최초로 차세대 HBM4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30에서 40%나 되는 가격 프리미엄까지 붙은 거죠. 이 세 개가 합쳐지니 결과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자,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힘이 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원래 반도체 산업을 설명할 때 호그 사이클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 가격처럼 수요가 늘 때 투자를 시작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한 2, 3년 뒤에는 이미 수요가 꺾여서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슈퍼사이클은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이끄는 주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 2000년대에는 PC,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이런 개인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수요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새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객사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까봐 무서워서 미리 칩을 사서 쌓아두는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UV 같은 최첨단 장비는 만들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시장의 진짜 고수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은요, 이 57조라는 엄청난 숫자 말고도 이번 발표에 숨겨진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신호를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건데요. 아시겠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 3위까지 밀려나면서 솔직히 좀 고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이번 분기가 완전한 반전의 계기가 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차세대 HBM4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가 돌아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 경쟁사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던 적자 폭이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성공 뒤에 가려진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냉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마냥 꽃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멀리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죠. 둘째, 지금 이렇게 기록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뒤에 공급 과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험성. 셋째,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가전사업의 발목을 잡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니냐 하는 시장의 기대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물러나서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삼성 착시 효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의 거대 기업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실적을 내면 마치 경제 전체가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가려버리는 그런 환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비중이죠.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80%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삼성의 이익을 늘려준 이 높은 환율이 반대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즉, 수출 대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지갑을 얇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기록적인 실적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 둘째, 그 중심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개인용 기기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가 있다는 점. 셋째, 삼성은 아주 중요했던 HBM 경쟁에서 극적인 컴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삼성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가 단 하나의 산업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삼성전자의 이 역사적인 실적은 한 위대한 기업의 승리를 보여주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한 나라 경제가 가진 위험한 의존성을 경고하는 신호일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